최근 신규주 여러가지 종목 청약과 실권주 청약까지 돈을 쉴 틈 없이 굴려주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대박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와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기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초대박주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는 안 놓칠 자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주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건 빠지지 말아야 되는 도박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첫날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한 방에 1,000만 원 돈이 날아간 게 전부 다 신규주를 통해서입니다. 정상적인 트레이딩을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이 날아갈 수가 없는데 오랜 시간 전에 창의 에탄올이라는 종목, 이거는 절대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보시다시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시작을 했습니다. 2배 뻥튀기 상따했다가 이 상따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고 하지 말아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내가 아닌 내가 나도 모르게 매수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눈앞에서 당장 눈이 돌아간다면 도박 중독자처럼 매수를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히 신규주가 많이 해당이 되고 있으며 창의 에탄올 상장 시기 보시면 2014년 7월 30일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00만 원,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공포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시드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때 자산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기둥뿔이 여러 개 뽑힌 것과 다를 게 없는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SKI 테크놀로지 하락에서 잡았다가 참패, 그리고 HK 이노엔으로 좀 벌긴 했지만 진정 대박날 수 있었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현대중공업 첫날 매매하지 않고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규주 첫날 매매는 특히 시초가나 극초반에 집어넣는 것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신규주 때문에 마이너스 입은 것만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종목들이 상장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첫날에는 30분 전까지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때까지의 기억으로 30분 이내에 엄청난 손실이 전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딱 30분만 참고 그 뒤에 추세가 좋으면 손대던가, 이틀째 되는 날 추세가 살아난다면 이틀 3일째부터 매매를 하던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 30분만 참는다면 이것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니너스 오늘 새로 상장했는데 2만원짜리가 마이너스 10% 한가에 출발한 다음에 지금 종가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33%입니다. 자, 신규주라서 당연히 초반에는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 뒤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내려앉아서 뻥튀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이너스 25%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작을 해도 싸게, 공모가보다 싸게 시작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주는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올려줄 제대로 된 주포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니너스의 시가총액은 현재 하락한 1,400억 원. 이 정도면은 충분히 20%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호가까지 있었는데 절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데 자이언트 스텝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2배 뻥튀기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진짜 예외라고는 하지만 자, 자이언트 보시면은 공모가가 11,000원, 시초가가 22,000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싼 가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결과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두 배 뻥튀기 된 종목들 고점에 매수하면은 전부 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 피코그램,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두 배가 아니더라도 좀 높게 시작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워낙 좋고 돈이 몰리다 보니까 신규주도 과거의 패턴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무엇이었냐면 두 배 뻥튀기 된 종목들 상투하면 단기간에 반토막이 납니다. 심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반토막이 나거나 대부분은 보름 이내에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으며 그 확률은 제가 이때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100개 중에 거의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고점에서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예전처럼 끝까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주의 분위기, 무적 분위기,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도 추가로 시세가 나오는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의 공개 모집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쟁률, 증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공모주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주식시장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종목들이 지독하다 보니까 여기로 피신하는 돈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균등 배분까지 있는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들 누가 고점에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피코그램은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간에 그 2천만 주 쌓아놓고서 두 배 뻥튀기 시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기관들이 2천만 주 이상 쌓아놓고서 두 배 뻥튀기 만드는 것이지 개인들이 절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최근 두 배 뻥튀기가 되었는데 이거는 연기금이 두 배 뻥튀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9만원이 아니라 9만원에서 좀 30%라도 뻥튀기 돼서 12만원 가까이 그 정도에 충분히 상장을 할 수 있었는데 연기금이 그냥 시초가에 두 배로 때려 넣었기 때문에 두 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연기금 매수가 없었다면은 이거는 한 30%에서 50% 정도의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뻥튀기 시켜 놓으면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개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장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 두 배 뻥튀기의 역사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95% 이상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극악의 확률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길 수가 없으며 앞으로 상장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랑 확약, 유통 가능한 물량 업종,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있지만 신규주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직 첫날에 시간 초반 지나고 나서 힘이 살아있냐, 그리고 둘째 날부터 주가가 올라오냐, 이것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여기서 대박을 칠지 아니면 올해 없이 내년에 대박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징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해먹을 종목이 없다면 주포들은 신규주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신규주를 쉽게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같은 초대박주, 이것도 상장 첫날에는 아예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무식하게 두 배 뻥튀기 된 이런 종목을 매집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개인들의 관심이 없을 때, 완전히 소외가 되었을 때, 지니너스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두 배 뻥튀기 된 피코그램 이런 거를 매집할 바에 제가 세력이라면 지니너스 이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신규주 대박주는 시장에서 개인들의 관심이 소외되고 그 소외된 종목들이 박셀바이오처럼 추세가 떨어지지 않고 좋아질 때 엄청난 대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안 좋았다면 처음에 반등할 수조차 없습니다.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차트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박이 났냐면 첫날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뒤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물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최저점을 이렇게 기록하긴 했지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고점까지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순 없지만 1차 상승 때 찔러봤다가 대박나면 좋겠지만 2차 상승 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차 때 들어갔다가 여기서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2차 상승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 차트입니다. 지나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주는 원래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주의 기본 차트는 피코그램이라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신저가를 기록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대박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라도 관심 있게 꾸준히 체크를 한다면 징조를 발견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엉덩이도 무거워야 되고 급등주들은 쉽게 먹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고난도 있어서 제가 알아챈다 하더라도 아마 1차 때 잡는다 하더라도 털렸을 것 같지만 2차 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놓고 제가 주말 동안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방에 20%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다는 이유가 초반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하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주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도 그냥 심심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심심해서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계속 떨어지다가 가끔씩 막 장대 양봉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플로 이런 차트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초반에 아예 박셀바이오처럼 승부를 내던가 오랜 시간 동안 좀 다져주고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거.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있는 게 제노코랑 엔캠밖에 없는데 나머지 좀 가능성이 생기려다가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서 실패.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서 거래량으로만 올라가기에는 거래량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또 올라가려다가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다 하더라도 다가올 주기가 그렇게 멀진 않으며 제대로 한 번만 성공시켜도 1년, 2년, 3년치 농사를 한 방에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게 엔캠은 좀 애매한 상태인데 2배 뻥튀기 돼서 절대 희망사항 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고 올라갈 종목이라면 갑자기 어느 순간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올 것입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장 초반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늦어도 11시쯤까지 갑자기 거래량이 몇십만 주 나올 때 50만 주 이상 갑자기 터져버릴 때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는 하루 거래량이 48만 주 40만 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전 9시 10시 시작하고서 2시간 안에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신고가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만 보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끝까지 신저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누가 이걸 고점에서 사는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저점 기록하면서 아스플로는 지금까지도 최저점 기록.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종목 체크는 꾸준함을 넘어서 습관을 들이고 숨 쉬는 것처럼 하셔야 종목들이 움직일 때 징조를 알아채고 상승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잡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에 그 징조를 발견하고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지 못하고 엉덩이가 가벼워서 그런지 대박까진 못 내고 있는데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해져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